자, 이제 뭐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은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은 특히 요즘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본 정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공부 또한 성인들이 하는 공부예요.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시라고 봅니다. 단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인사부라고 하는 옛사람들의 글에 보면은 성인이 공부할 4가지 중에 하나가 시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래서 시인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시인은 오로지 시인은 대립과 투쟁의 편에 서서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의 의식처럼 전체 의식으로 통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대표적으로 문학 중에서도 그런 영역이에요. 특히 민초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구 문명사에서 후천 문명의 이니셔티브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모델을 보여줬어요. 시문학의 새로운 형태와 형식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1세대로서 지금 민초시 공부를 좀 신나고 또 사명감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내가 좀 앞 시간에 같은 얘기지만 이루고자 하는 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를 쓰려면은 시도 그래서 왕도가 없고 정법이 없어요. 이게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시도 이렇게 하면 잘 쓴다 이런 게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내가 시를 쓰고자 하는 안테나 이 촉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촉수를 마치 선승이 깨어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선승이 여러분 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성, 자기 불성, 마음을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딱 봤으면은 그것을 늘 이렇게 놓치지 않고 깨어서 그것으로부터 익숙하게끔 수행하는 것을 도노 다음에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 그런 감각의 더듬이를 딱 세우고 있어야만이 시를 쓸 것들이 여기에 탁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의 스승은 뭐냐면 내가 무조건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타고난 천재는 뭐냐면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몽땅 시인님이 민초시 만편을 쓰겠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 지향점을 설정해 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표를 정해 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응기가 일어나고 시를 쓰는데, 그래서 우선 시를 잘 쓰는 법을 묻는다면은 내가 늘 시를 써야 되겠다는 우리 이 자리에 어젠가 오늘 올라온 철규 선생님의 시 중에 그 속에 한번 갇혀봐야 돼요. 민초시 갇힌 나 이렇게 6조를 마무리했는데 내가 예수가 되려면 예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내가 하나님으로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기도가 관상기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사유하는, 이걸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의 소재가 삶 속에서 탁탁탁 걸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형식이 있죠? 틀이 있어요. 민조시는 형식이죠. 정형이라고 하는 게 틀을 말하는 거예요. 3, 4, 5, 6의 틀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잘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언어 연금술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자꾸 쓰면서 훈련하면은 우리 철규 선생님도 지금 그 훈련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민조시를 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끝까지 시를 쓸 수 있어야지 민조시 등단의 의미가 있지. 등단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시를 계속 써가는 시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도의 훈련을 된 다음에 이제 등단 과정을 거쳐야 시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너무 등단 욕심만 낼 것이 아니고 시를 내가 잘 쓰는 욕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씩 거기에 이제 내가 늘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마치 무당에 접신되듯이 하나씩 시가 탁탁 걸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또 단톡방을 보다가 탁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를 많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 모방을 하는 거예요. 살짝 모방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하게, 흐름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남의 시를 흉내내면 안 되지만 그 표현법 같은 거를 내가 거기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아요. 좋은 시에서. 그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연탄재라는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젠가 누구의 방을 따뜻하게 데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주요 내용이죠, 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민조시도 짧지만 감동을 주려면은 자기가 관념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것보다도 삶의 체험, 이걸 리얼리즘, 생활시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탁탁 소재를 좀 찾아내서 자꾸 써버릇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시는 시를 읽는 타자, 시를 읽는 사람에게 뭔가 각설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 대한님이. 그걸 좀 읽고 나면은 교훈적이고 뭔가 지혜를 준다든가 감동을 준다든가 이렇게 깨달음을 준다든가 이런 긍정의 삶의 활력을 좀 얻게 한다든가 희망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선명하면 좋은 시가 됩니다. 시의 본류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철학적인 메시지를 좀 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개 여러분들이 시를 쓰게 되면은 되게 많이 쓰는 소재가 고향, 어머니,
또는 나라 얘기, 국가,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꽃, 사물, 자연,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초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관심이 좀 가지고 있는 게 내 개인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을들이 있죠. 을들. 지금, 이번에 시장통을 거닐며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을들을 생각하다가, 실제로 시장을 걸어가면서 그게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자꾸 요즘에 이제, 민조시 방에서 내가, 이론을 백날 떠들어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자꾸 좋은 시를 내가 스스로 잘 써서 올려주는 것이 이제 모범이 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18자를 생활시로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할머니 얘기도 나오고 할머니 핸드폰 얘기도 나오고 시장통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걸 좀 틈나면 몇 개 연작으로 한번 더 써봐야 되겠다. 민조시가 짧아서. 그래서 남발을 한번 일단 붙여봤어요. 오늘 질문이 들어왔던데 요거는 점을 찍고 보통 이렇게 1번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 연작시 같은 경우 계속 연작시 쓸 때 가운데 점을 찍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이니까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 호를 써도 좋고 이름은 이제 여기다 쓰는 원칙은 이제 아직은 처음에는 문학의 기본을 좀 지켜야 되니까 이름을 여기 밑에다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저는 이 시를 민초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널려 있는 어디나 흔하게 널려 있는 풀들 그걸 민초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오늘 또 시장 얘기를 좀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젊을 때 20대 말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새벽 시장에 가서 3년 동안 제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믿어지시가 않으시겠지만 생선을 아직 새벽 시장에 생선들이 신선하죠. 막 살아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주 가서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눈빛을 알 수 없어요. 그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눈빛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경매장에 가서 막 또 치열하게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막 그 경매장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딱 그 시장에 들어가면 막 그 에너지가 그때 젊을 때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아주 충천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적 사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을들은 민초다 이런 거죠. 을들은. 그래서 이제 풀잎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18자에 담아본 겁니다. 자, 풀한테 왜 사냐 묻지 마라 이거예요. 왜 사냐? 아니 저 풀한테 왜 사냐 묻지 마라. 저 풀한테 저 흔하게 널려있는 풀한테 너 왜 사냐고 묻지 마라. 시장통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너 왜 사냐고 묻지 마라. 왜 사냐 묻지 마라 3, 4조로 나왔습니다. 한전을 띄고 자 풀이 아주
척박한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땅바닥 붙은. 붙어, 그러죠? 땅바닥 붙어. 글자 한자도 그냥 붙은하고 붙어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착 붙어가지고. 풀들이 자기가 생존할 때까지는 풀을 보면은 그냥 바닥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움켜줬어, 그냥. 왜 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생존하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사냐를 넘어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움켜쥐고서, 여기서 움켜진 3조와 6조인데, 제가 이 시에서 민초는 땅바닥에서 그냥 뭐 왜 사냐고 묻기도 전에 그냥 땅바닥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땅을 움켜쥐고 있는 풀뿌리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시어가 돼서 거기다가 뿌리를 3조로 이렇게 형태미약을 뿌리다. 이것도 뿌리 들로 할까, 뿌리 다로 할까 고민했어요. 뿌리 들려면 내가 객관적인데, 뿌리 다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뿌리 들으면 내가 본 화자의 얘기인데, 뿌리다 그러면 왜 사냐 묻지 마라. 그 사람 말을 한 거예요. 그 시장턱에서 열심히 북적대고 막 바닥에서 새벽 시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내가 빌려온 거예요. 왜 사냐 묻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이게 이제 시가 되는 거예요. 그 내 얘기, 내 감상이 아니야. 그 사람으로 접신되는 거예요. 시장에 열심히 사는 사람. 나한테 왜 사냐 묻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땅바닥에 그냥 붙어서 움켜쥐고 생존하고 있는 뿌리다. 이게 그 사람, 그 시장통에서 열심히 그냥 낮은 바닥에서 성실하게 악착같이 살고 있는 그 풀뿌리를 이렇게 풀로 비유해가지고 쓰니까 이게 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언어를 빌려온 겁니다. 시는 이제 그래야 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좋은 시가 됐든 좋은 시가 안 됐든 이렇게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단어가 됐든 한 구절이 됐든 시가 돼야 됩니다. 시가 돼야 돼요. 시가 되려면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초학자들, 시를 처음 쓰는 사람들이 자꾸 주관적으로 내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타인의 무당이 지금 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무당들도요 엄청나게 기도터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 공수 받으려고. 공수가 안 받으면 실리지 않은 조상 제갓집에 조상의 언어를 내가 뱉을 수가 없으니까 트랜스 상태에 무당들이 칼춤 추고 막 뛰는 게 음악 맞춰 뛰는 게 왜 자기 의식을 비우고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아무 생각을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담자들 제갓집만 생각하다가 그 조상의 신을 탁 접속하는 거예요. 이걸 공수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상신의 목소리가 실려가지고 툭 내뱉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어쩌면 시인도, 고수 무당과 같은 그런, 그래서 내가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민초시에다가 짧게 쓸 때 아주 좋은 시가 됩니다. 내 얘기를 마치 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써보는 이걸 한번 자꾸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가 한 차원 깊어져요. 내 얘기지만 이 내 얘기를 내 얘기로 써버리면 하수가 되고, 내 얘기지만 내 얘기를 꽃을 빌려가지고 꽃이 말하듯이 쓰는 거예요. 꽃이 말하듯이. 그 내 얘기지만 요 앞전에 쓴 시가 빈배라고 제가 썼는데 빈배로 떠있네 그랬죠. 그 나를 빈배로 비유한 거예요. 바다로 흘러왔다. 그렇게 이렇게 근데 이 바다까지 왔어. 어디서 바다까지 왔을까요? 나는 태어난 실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실개천에서 흘러서 강을 흘러서 바다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됐다 이런 뜻 아니에요? 바다에 와 있는데 달빛만 가득히 실려 있고 빈배로 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뭐 배에다 뭘 잔뜩 실은 것도 아니야. 텅 비었는데 달빛만 가득히 들어있다 이러면서 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한 발짝 물러서는 시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자꾸 성공하게 됩니다. 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시어가 중요해요. 시어가 관념어 이렇게 너무 경직된 시어를 쓰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좀 새로운 언어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시고 순 우리말 같은 것도 여러분 요즘에는 저도 지금 헷갈리면은 낱말을 검색해봐요. 내가 이게 표현이 이 맞춤법이 이게 맞나? 헷갈릴 때는 그거를 요즘은 핸드폰에서 쳐보면은 다 해설이 돼요. 그래서 시쓰기도 아주 좋아진 시절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민초시를 좀 생활 속에서 이제 꽃을 하나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저 꽃이 그렇게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꾸 시를 집중해야 좋은 시를 쓰게 됩니다. 많이 사색하시고 또 너무 주관적으로 그 시를 접근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시를 해보시면 좋은 시를 쓸 수 있고 그런 시를 썼을 때 내가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으로 자꾸 시에 심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초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